자, 이제 파트 2 시작이 됐습니다. 뭐 이 영화에서 가장 재미있는 설정, 중요한 설정은 타임슬립. 네. 시간 여행이 또 생각해보면 참 영화에 많이 등장을 하고요. 더 이상 새로울 얘기가 없겠다 싶은데도 계속 그 시간 여행을 장치를 쓰고 있는 영화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네. 더 많더라고요. 너무 많죠. 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타임슬립 영화가 다 재밌어요. 네. 이 모티브 자체가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종의 판타지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시간을 거스를 수 없기 때문에 인생에서 한 진짜 중요한 문제 70~80%는 사실은 거기다 있는 건데, 근데 이 타임슬립을 구사를 잘하면 유머도 생기고 네. 애틋함도 생기고, 또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시간을 어떻게 다루느냐라는 건데 그 점에서 기본적으로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타임슬립 그 코드로 나오는 영화들 중에 좋아하는 영화가 너무 많습니다. 몇 개만 말씀해 주세요. 뭐 약간 엉뚱하긴 하지만 네. 시간을 달리는 소녀 이런 네. 걸 또 보게 되면 여기서도 이제 그 알약을 10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알약을 하나씩 먹을 때마다 과거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도 이 돌아가는 횟수가 여기 적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그 타임슬립을 할 때 자기가 타임슬립을 하는 건 줄 모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 재밌네? 혹은 심지어는 이게 횟수가 정해져 있는 걸 모르니까 노래방에서 노래할 때 서비스 좀 넣어줘야 되는데 1시간밖에 안 불렀는데 끝나면 안타깝잖아요. 타임슬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값싸게 타임슬립을 하는 거죠. 10,000원도 안 되는 돈 쓰려고. 나중에 자기가 몇 시간쯤 노래방에서 부르고 왔다고? 8시간인가 부르고 왔다고. 그렇습니다. 근데 나중 되면은 타임슬립을 진짜 해야 되는 순간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짤짤매는데 이런 것들이 영화가 너무 귀엽기도 하고 그런 모티브를 너무 잘 썼어요. 네. 저는 어바웃 타임도 되게 어바웃 타임. 귀엽게 쓰였잖아요. 벽장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손을 꽉 쥐면 이렇게 다시 돌아가고 이런 게. 저 자체로도 되게 재밌고 귀엽고. 귀엽죠. 예. 저는 뻔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의미에서. 아니 타임슬립을 표현을 해야 될 텐데 네. 남들은 막 멋진 기계장치 무슨 마법을 막 이렇게 그렇죠. 네. 이렇게 하는데 옷장에 들어가서 이게 뭐야? 근데 그게 차라리 정말 더 매력적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뻔뻔하면서도 그걸 그렇게 우겨서 그 아날로그적인 정서로 만들 수 있는 것 자체가 또 옷장이 갖고 있는 어렸을 때 그렇죠, 옷장에 이렇게 그렇죠. 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앉아 있으면 뭔가 구별된 세계 같고 옷장 너머에 뭐가 있는 것 같고 그런 식이었던 부분들도 재밌었죠. 근데 이제 이런 설정하고 사실 이 영화랑 굉장히 비슷한 게 나비 효과 아닌가요? 아, 예. 나비 효과라는 영화가 과거의 본인, 특히 연인과 관련된 어떤 불행한 일을 교정하기 위해서 과거로 돌아가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걸 손댈 때마다 뭔가 다른 일이 또 통제하지 않는 일들이 생겨서 현재 영향을 미치고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이 펼쳐지고요. 직접 만나지는 않는데 과거와 현재 사이에서의 어떤 대화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면에서 한국 영화 중에 동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 예. 김하늘 씨 나오셨고 네. 유지태 씨 나왔던 그 동감하고 아주 비슷한 그 이전에 그 영화도 굉장히 재밌어요. 프리퀀시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아, 프리커시. 네, 그 영화도 한번 보내드리고 싶고요. 어쨌건 이런 수많은 영화들이 있어서 이렇게 비교해서 보는 재미. 그리고 이제 타임슬립이다. 그럼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게 이 영화에서도 어떻게 네. 구사됐는지. 30년 전에로부터 어떤 사람이 와서 내가 너의 30년 후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라는 부분인데 네. 영화에서 뭘로 아무도 알지 못하는 비밀 얘기를 하죠. 그쵸. 네. 우리 아버지한테 많이 맞고 자랐잖아. 그때 무작정 숨기는 게 어머니를 위한 일인 줄 알았어. 아니 이 얘기는 나보고한테도 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해서 그 존재를 알게 되는데 이제 그건 이제 심각한 쪽으로 알게 되는 거고 네. 코믹하게 이런 걸 항상 또 하지 않습니까? 주민등록증 같은 거? 아, 예. 네, 그래서 30년 후에 미래에서 온 입장에서는 가장 확실한 건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이지 예. 않습니까? 나 이런 사람이야. 뭐 이렇게. 근데 뭐, 이 플라스틱 가지고 장난하는 거냐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 텔레비 진짜 오랜만이다. 지금 플라스틱 갖다가 장난치십니까? 예? 라이터 관련해서도 재밌지 아, 않습니까? 근데 라이터에 그 2000년도 생산품 뭐 그런 게 써 있는데 막 친구가 그렇게 하죠. 아, 이게 2,000원이라는 게 그렇죠. 네. 말이 되냐고. 네. 그걸 배우 연기가 굉장히 재밌는데 그때 가격 이게 무슨 가격이지 하고 무시해버리는 연기 같은 게 재밌게 표현이 네. 돼서 영화에서 이제 유머를 주는 그런 장면들이었습니다. 타임슬립과 관련해서 이제 또 재밌는 것은 이제 과거와 미래를 우리가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시간의 화살의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체험하는 시간은 당연히 과거에서 미래로 흐르고 미래는 과거를 기억하지만 과거는 미래를 기억할 수 없잖아요. 그런 모티브를 영화에서 굉장히 재밌게 쓰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극 중에서 미래에서 온 사람이 과거의 자기를 만나면 미래에서 온 사람이 권력자가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얘의 모든 걸 알고 다 있잖아요. 알고 있으니까. 근데 과거의 사람은 미래에 산 사람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약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미래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미래에서 온 김윤석 씨가
과거의 자기인 변요한 씨한테 계속 얘기를 하고 그것을 설득시키고 네. 그래서 그 사람을 조종해서 뭔가 과거의 불행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런 장치들이 물론 원작에 있겠지만 영화에서는 이제 흥미롭게 표현이 됐고요. 반대도 있습니다. 변요한 씨, 다시 말해서 극 중에 과거의 본인만 구사할 수 있는 또 장점이 있죠. 네. 그럼 뭔가 하면 두 사람한테 뭔가를 알려주려고 하면 과거만 가능해요. 과거는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그렇죠. 미래는 과거에 영향을 못 미치잖아요. 네. 우리의 시간의 방향을 보면. 그래서 영화에서 굉장히 재밌는 게 문신이 쓰죠. 네. 문신 내용도 웃기지 않나요? 방문 요망. 자식 머리 좀 썼네. 네. 근데 문신을 새기고 나면 과거의 행위니까 미래에 영향을 미치니까. 근데 반대로는 못 하잖아요. 미래에 있는 사람이 과거 한 사람한테 얘기를 하려면 타임슬립을 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행위 자체는 변요한 씨가 김윤석 씨한테 영향을 미치고 지식 자체는 김윤석 씨가 변요한 씨한테 알려주고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협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과정이 특히 이 영화에서 수술 장면이 나오는데 네. 그때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이런 타임슬립이 이 영화에서 이제 가장 강력한 어떤 이야기를 추동하는 원리가 됐는데 모티브가 됐는데 재밌는 부분들도 있는데 또 약간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네. 저는 한라봉이 이제 관련돼서 재밌는 이야기를 풀어내는데 예. 옛날에는 한라봉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할 때 항상 무엇이든 이런 타임슬립이나 아니면 과거를 이렇게 가지고 구사하는 그런 코미디를 할 때 그때 사람들은 상상 못했던 무엇이 우리 지금 그렇죠. 입장에서 너무 익숙한 거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써니 같은 영화를 보면 야 사람들이 뭐 물을 사 마시는데 미래가 되고 그게 말이 되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지금 다 생수 마시 여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 수돗물인가? 네. 생수 사가지고 마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80년대만 해도 물을 어떻게 사 먹어 이러니까 그걸 재밌게 가져오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소품 같은 걸 가지고 웃기게 되는데 이 영화에선 한라봉을 갖고 오는데 별로 그게 이렇게 그렇죠? 아 한라봉이 맞아. 그때 들어왔었지 뭐 그런 확실한 뭐 임팩트가 있는 그런 건 아니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극 중에서 심지어는 한라봉이라는 이름 자체를 우연히도 변요한 씨가 지어주는 네, 걸로 네, 되어 네. 있어요. 근데 이런 건 설정은 재밌는데 영화 속에서 제대로 잘 구사된 네. 것 같지 않아서 생각보다 이 타임슬립으로 사람들을 재밌게 만들어주는 그런 아기자기한 아이디어들이 너무 적지 않았나. 네. 그런 과거를 환기하기 위해서 뭐 일부러라도 그런 장치를 넣잖아요. 이 영화에서는 뭐 전보 같은 거를 이제 맞아요. 쓰기도 하고. 네. 근데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85년도에 그렇게 정보를 썼나? 쓰긴 썼는데 그렇게 막 일상적으로 썼나? 막 전 이렇게. 모르죠. 네, 네. 또 왜 이러실까? 아니 나 청문회 보고 배웠어. 왜 이러실까? 모른다고 하면 되더라고요. 예. 몰라요. 네, 그 이런 것도 있는데 또 하나는 이제 영화에서 가장 강력하게 그 시대를 환기하는 걸로 쓰는 게 사실은 대중문화예요. 네. 예를 들어서 85년도를 무대로 해서 소설을 쓴다거나 영화를 만든다거나 음악극을 만든다거나 이러면 뭘 제일 많이 쓰겠습니까? 딱 당시에 어떤 들었던 노래. 왜냐하면 노래를 들으면 특히 어렸을 때 젊었을 때 10대, 20대 이때 들었던 노래는 그 노래가 언제 유행했는지가 딱 나오지 않습니까? 85년도 히트곡이 뭐였어요? 85년도? 85년도 잘 모르겠고 아주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때 음악을 제가 제일 열심히 들어가지고 줄줄이 깹니다. 그렇죠. 네, 아실 막 것 같아요. 가요 베스트 탑 10, 뭐 9월 셋째 주 얘기해드릴까요? 근데 영화 속에서는 그런 노래로 강력하게 끌어들이는 게 김현식 씨죠. 네. 네. 근데 김현식 씨, 김광석 씨 이런 분들은 한 시대의 아이콘이잖아요. 더군다나 비극적으로 삶이 중단이 네.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영화에 쓰기가 너무 좋은. 왜냐하면 딱 들으면 사람들이 일단 아슬아해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그분들의 노래가 어떤 한 세대를 대표하는 그런 음악이기 때문에 김광석 하면 딱 90년대가 쫙 네. 떠오르잖아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 면에서 김현식 씨를 음악을 쓴 것 자체는 괜찮은데 그게 영화에서 제대로 구사가 됐을까? 이런 생각이 좀 여러 가지 아닌 것 같아요. 그쵸. 네. 일단 영화 속에서 미래에서 사람이 온 거예요. 자기라고 주장해. 처음엔 안 믿죠. 네.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내 아픈 과거까지 얘기하니까 아, 진짜 내가 맞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럼 미래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궁금하죠. 연달아 몇 개의 질문을 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첫 번째 질문이 그래서 미래의 세상은 어떤가요? 네. 그러니까 미래도 전혀 나아지지 않는다라는 비관적인 얘기를 해주죠. 두 번째 질문이 뭐냐? 김현식은 어떻게 되나요? 네. 김현식은요? 5년 뒤에 간암으로 죽어. 근데 이 질문은 불가능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이 시나리오를 쓰거나 영화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 재밌는 질문이라고 생각하겠지만 85년도 시점에서 예를 들면 대중들이 김현식 씨가 굉장히 중병을 앓고 있어서 곧 뭐 죽을까 살까 그럴 이런 때도 것을 아니고. 대중들이 다 알고 있다면 네. 김현식 씨는 어떻게 되나요? 물을 수는 있겠죠.
근데 김현식 씨의 비극적인 그 죽음은 훨씬 더 뒤에 얘기인 상황에서 90년도 네. 넘어서니까요. 더군다나 30년 뒤에 내가 왔는데 너무 물어볼 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두 번째 질문이 김현식 씨는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을 일단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이런 면에서 영화에서 이제 그런 걸 사용하는 게 의도를 너무 생각하니까 네, 극 중에서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방식으로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실제라면 두 번째로 어떤 질문을 할까요? 누구랑 결혼했어요? 그런 거 궁금할 것 같은데요. 네. 통장 잔고 아파트 어디 사나? 뭐 이런 거 물어봤을 수도 있죠. 근데 이런 걸로도 사실은 이렇게 그것을 너무 심각하게 묘사 안 해도 재밌게 할 수도 있잖아요. 아까 프리퀀시라는 영화 얘기를 했는데 프리퀀시도 수십 년을 두고 과거와 현재 사이에서 서로 교신을 하는 얘기인데 프리퀀시에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미래 사람이 과거 사람한테 야후라는 단어를 기억하세요라고 말을 해요. 근데 80년대 사람 입장에서는 야후가 뭔 말인지 모르고 원래 걸리버 여행기에 나오는 말이지만 야후라는 말을 기업이 아니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야후 했더니 그냥 기억만 해 이러고 가는데 그러다가 90년대가 되면 이 붐이 엄청나면서 그러니까 야후 해가지고 기업의 주식을 사는 거예요. 아 정말 도움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야후의 주식을 사라고 말 안 해도 야후라고만 말을 해도 그 말을 그 당시 사람 모르니까. 그렇죠. 저 같으면 이 상황에서 85년 3전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네. 그렇죠? 3전 이렇게 딱 말하면 지금 얼마야? 한 150만 원 하지 않나요? 네. 진짜. 가격을 제가 주식 거래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그 농담인데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지 않았겠는가? 네. 뭐 이런 또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취향적 역 무비 속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이 영화에 대해서 또 원작이 인기가 많아서 그런지 읽으신 분들이 많네요. 네, 그래서 질문 보내주신 분들이 굉장히 유난히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질문으로 무비 속 질문들 만나보죠. 아영이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두 분은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알약을 얻게 된다면 과거에 무엇을 바꾸고 싶으세요? 뻔하지만 참 재밌는 질문인 것 같아요. 뭘 바꾸고 싶으세요? 과거로 어떤 순간으로 돌아가서? 저 대학교 2학년 때로 가고 싶어요. 뭔가 이렇게 마음이 아슬아슬해지면서 야 그 얘기도 굉장히 짝사랑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용기가 없어서 네. 끝까지 막 제가 제 마음만큼 짝사랑. 다 이렇게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지나니까 좀 그때 순간이 그때 네. 조금 더 내 마음을 충분히 다 전해볼 걸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제가 지금 그분이 모비섬을 보고 있다는데 쳐놓은 겁니다. 네, 어떨까? 지금 아마도 애를 키우느라 네. 볼 시간이 없지 않을까. 꼭 아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없을 수도 있죠. 네. 결혼했다는 얘기는 예전에 들었거든요. 이미 알고 있군요. 네, 그러시군요. 예. 네, 뭐. 똑같은 질문을 또 드려보겠습니다. 뭉클뭉클해집니다. 예, 네. 드려보겠습니다. 과거의 어느 시점으로 돌아가서 얼굴을 네. 바꾸고 싶은데 얼굴을 바꿀 수는 없을 것 예. 같고. 저는 정말로 그러니까 진지하게 얘기를 하면 네. 대학 시절로 돌아가고 싶고요. 대학 시절에 외국에 갔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네. 그때는 그 엄두를 못 냈으니까 왜냐하면 여기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뭐 빨리 졸업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근데 돌이켜서 생각하면 어차피 돈 평생 벌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외국에 한 1년 정도 이렇게 살다 왔으면 돈이 좀 없더라도 그러면 좀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이 좀 생각이 납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을 네. 인더선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주인공이 1인 2역 또는 2인 1역을 맡게 되는 영화를 보게 되면 영화 또는 배우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인 1역 영화, 당신 거기 있어주세요에서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을 말씀해 주세요. 2인 1역과 1인 1역을 한번 1인 2역을 비교를 해보면 배우 입장에서 굉장히 정반대의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2인 1역을 하게 되면 상대방 나랑 같이 그 연기를 하는 배우의 두 사람의 공통점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연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영화 같은 경우에 변요한 씨가 김인석 씨였던 제스처나 담배 피는 모양이나 전화 받는 모양이라는 걸 모사하는 연기를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두 배우가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합치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그런 측면에서 영화가 굉장히 연기가 흥미로운데 반대로 1인 2역은 누가 봐도 한 배우가 두 역을 연기하니까 그 둘의 차이를 강조해서 연기할 수밖에 없겠죠. 최대한 다르게. 그렇죠. 그래야지 관객 입장에서는 1인 2역을 연기하는구나 라고 아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정반대의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볼까요? 조성재 님께서 외국 소설 또는 영화를 우리나라로 영화로 바꿀 때의 문제점 그리고 과거를 이렇게 바꾸어서 성공한 영화와 실패한 영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좋았던 영화가 네네. 화차라는 영화예요. 화차. 네. 그러네요. 저는 미야비 미유키를 굉장히 좋아해서 어떻게 잘 만들었나 보자 막 이렇게 하고 포장기를 봤는데 다 하는데 정말 너무 영화 좋더라고요. 좋잖아요.
영화 진짜 힘차죠. 네. 네, 각색도 되게 그 설정에 맞게 잘 각색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미야베의 미기를 모르고 보면 그렇죠. 이건 진짜 오리지널 각본처럼 네. 보일 정도로 아주 각색이 잘 된 그런 케이스고요. 그런 케이스로 또 하나 들고 싶은 건 스캔들이라는 영화. 스캔들. 네. 근데 그게 프랑스 원작이고 영화에서 뭐라 그럴까요? 그 원작으로 영화한 작품이 너무 많아요. 뭐 발몽도 있고, 뭐 네. 위험한 관계도 네. 있고, 그 다음에 뭐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조선 시대로 끌고 온 거죠. 네. 프랑스에 관한 이야기를. 근데 그 영화를 보시면 굉장히 각색이 잘 돼 있어서 아 이게 프랑스의 오래전 이야기를 조선 시대로 끌고 와도 이렇게 우리 이야기처럼 네. 멋지게 만들 수 있구나. 그런 걸 보여줬고요. 상대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면 허삼관 같은 영화. 네. 네. 허삼관 매열기가 워낙 유명한 위화의 소설이죠. 근데 영화를 보다 보면 이게 각색된 내용이구나라는 게 계속 생각이 들어요. 뭐라고 그럴까요? 이야기 자체가 토착화가 잘 안 네, 됐다고 네. 그럴까? 그런 느낌이 드는 약간 아쉬움이 드는 작품이었습니다. 취향 저격 무비 속 네. 파트 2 네. 끝나고요. 이제 감춰뒀던 거 스포일러를 포함한 네. 예, 영화의 나머지 얘기들을 샅샅이 시원하게 네. 얘기했습니다.